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프레소 시즌2 이번에 챗 GPT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호성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원영학과 우성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기로 했는데, 좀 주제를 제가 급하게 정하고 자료를 늦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혜령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어중문학과 원혜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청만 하고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간호학과 박은준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그다음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박은준이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몇 번 이메일 주셨는데 뭐 이래저래 참여를 못하다가 사실은 뭐 주제도 그렇지만 또 인사도 드릴 겸 오늘 첫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멤버들 또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훈 교수님,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경입니다. 무역과 송경입니다. 어, 네, 잠시만요. 누가 문을 두드려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영일 교수님,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환경학과 정영일입니다. 오늘 주제, 길어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참석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남영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이나영입니다. 바쁘신데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희 시작 전에 잠깐 나눴던 얘기처럼 주제도 핫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분들이 와서 발제를 해주시게 되니 또 그런데 흥미가 또 더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뭐 지금 다 많이 궁금할 것들이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좀 이것저것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런 이제 시작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유찬우 교수님,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칼리지에서 AI 전공직을 맡고 있는 유찬우라고 합니다. 오늘 전 챗GPT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라임 칼리지 산업과학 전공 정세윤입니다. 그러면은 우호성 교수님부터 먼저 발제해 주시고 발제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몇 가지 논의해야 될 포인트들을 짚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논의해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자유롭게 이어서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성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원영학과 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컴퓨팅과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좀 학문적인 관점으로 좀 집중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후에는 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 네, 컴퓨터 사고력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컴퓨터 사고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개념이 정립은 되었습니다. 좀 부각이 된 시점은 2010년도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자, 학생, 그리고 다양한 학년급이 있을 텐데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점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수준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한 컴퓨팅 X라는 혹은 X 플러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융합이나 통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측면에서 간학제 간 컴퓨팅 사고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함양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좀 더 즐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크게 7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과 수학, 과학, 정보의 핵심 역량. 참고로 이 수학, 과학, 정보의 핵심 역량을 다룬 이유는 2018년도, 19년도에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과수정법을 냈습니다. 과학, 수학, 정보, 정보에 대한 법인데요. 이 세 개의 학문을 어떻게 하면 간학문적으로 그 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수학과 과학과 정보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컴퓨터와 컴퓨팅, 컴퓨터 과학 상당히 이제 혼용되는 개념들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볼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사고력이나 컴퓨팅 사고력, 그다음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들이 어떤지, 그 마지막 논의로 이 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선 학문적 혹은 교육적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좀 생각나는 것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앞에 이 그림은 그냥 사고력, 무언가는 모르는데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우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적으로 KSA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 혹은 기능, 그다음 A라고 하면 애티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 그냥 기능과 이 태도를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 이 교육 과정이 있으면은 이 교육 과정에 상응되는 이 정책들이 수반이 될 테고요. 또한 이 교육 과정 내에서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효율적인지 교수학습 방법 또한 이 컴퓨팅 사고력 함양에 관련이 영향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학습이 진행되고 나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습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고 어떤 체제가 좋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에 대한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매체가 효율적인지, 또한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 유선만 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선까지 지원이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지컬 컴퓨팅 도구도 있는데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라고 해서 이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우선 예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기를 좀 상기시켜 보면은 1990년대가 지식 전달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지식 전달 수업이 더 이상 이 암기식 수업은 지양하자라고 해서 2000년대 이 OECD에서 1997년에 데세코라는 연구가 수행이 됐습니다. 이 데세코는 이제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97년의 연구와 수반해서 2000년대 이후로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한국을 좀 사례로 들으면은 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뀐 그 시점이 7차 교육 과정입니다. 이 7차 교육 과정을 토대로 이제 역량을 함양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이 문제를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세코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피사의 연구 또한 탄력을 받게 됩니다. 피사에서는 뭐 읽기라던가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메인이 되었고요. 특이한 것은 ICT 활용 능력 평가를 포함해서 2012년에는 문제 해결력, 즉 역량과 좀 더 근접한 내용에 대한 문항 형태로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까지 평가 영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라던가 ICT가 좀 더 발전함에 따라서 이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뭐 이해라던가 노력, 그다음에 스킬들을 공유하고 해결책까지 도달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 즉 과정 중심 평가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2000년도 이래로는 전후로는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크게 수학과 과학, 정보에 대한 핵심 역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역량은 좀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2022년 11월 달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공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2015, 2015 개정교육과정의 토대로 제가 작성됐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역량 같은 경우는 우선 문제 해결이라는 역량이 하위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역량은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역량과 어느 정도 상응되는 내용이 이 문제 해결, 즉 사고력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는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크게 6가지 역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좀 중점적으로 볼 게 이 의사소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학과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이 수학 지식에 대한 아이디어, 수학적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보다는 사람과 책 혹은 사람과 이 수학적 도구 간의 의사소통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과학과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이 하위 역량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사고력, 우선 이제 사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이 사고력은 일반적인 정의로는 국내 정의로는 국립국어원에서 말하는 정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과에서는 좀 다르게 탐색에 좀 방점을 맞춘 반면에 이 과학적 사고력, 과학과에서는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라고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이 수학과에서 수학적 문제 해결과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학적 역량에서도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좀 도구와 사람 간의 그리고 도구와 뭐 책에 있는 뭐 포뮬러 공식 간의 소통을 좀 강조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과학과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조종하는 능력,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럼 정보과 역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보과 역량은 크게 3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정보 문화 소양이라는
이 컴퓨터 사고력 자체, 그리고 컴퓨터 자체가 일반 소양이 아니라 이 디지털 환경 내에서 다양한 활동 내에서 지켜야 될 윤리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다양한 활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형태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이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 해결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컴퓨팅 시스템을 전제로 어떻게 문제를 활용할 것이냐, 컴퓨팅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 해결력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협업을 통해서 실제 소통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컴퓨팅 사고력과 공통된 내용이 크게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의 그 과학, 수학, 정보에 대한 이 하위 역량들을, 핵심 역량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전자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라고 이 국립국어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위키피디아를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국어원을 참고를 했고요. 그 영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어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전자적인 전자적인 기계가 컴퓨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단순 컴퓨터를 사용하면 모든 행위가 컴퓨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 정의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목적이 주어집니다. 컴퓨터 기계를 활용해서 무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익적인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 요구되는 활동되는 그런 목적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컴퓨팅이다 라고 해서 이 한국에 대한 정의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목적 지향적인 정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에 관한 이론,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정보과학의 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용어에 대한 명칭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은 무엇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보학 아니면은 정보과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럽과 북미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약간 상이합니다. 유럽에서는 인포메틱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인포매틱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북미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팅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함의될 수 있는 것은 이 컴퓨팅 분야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자체가 워낙 역사가 짧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그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중의성이 상당히 많이 좀 불가피하게 모호하게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피처라던가 피처가 특징, 속성, 어트리뷰트 그런 식으로 좀 컴퓨팅 내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중의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들이 전문 용어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문으로 봤을 때는 컴퓨테이션, 계산이라던가 자동화, 그다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컴퓨터 사이언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정의한 이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는 좀 더 광의적으로 영어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밑에 하단에서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컴퓨터 사이언스는 언제 시작했고, 즉 컴퓨터 사이언스의 교육 과정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하위 분야인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라는 의문에서 아래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컴퓨터라고 했을 때 좀 학문의 기저로 따진다고 하면은 수학 쪽에서 뿌리쳐서 나온 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 분야가 있었고 거기에서 과학, 특히 이제 물리 분야가 흥행을 하게 되고요. 물리에서 또 하위로 내려온 게 전기전자 분야입니다. 또한 전기전자 분야에서 좀 더 내려온 것이 2차 세계대전에 전기전자와 전파공학 분야가 2차 세계대전 때 상당히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좀 더 빨리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처음에 시사가 되었습니다. 이 1950년도에 최초의 AI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인공지능 학술 분야가 정확히는 195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공지능 회의 때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컴퓨터 과학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처음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1968년에 ACN과 IEEE에서 더 이상 이 컴퓨터 사이언스 너무 발전도 빨리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컴퓨터 사이언스만의 교육 과정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개발된 시점이 이 1968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이 처음으로 이 68년도에 컴퓨터 사이언스의 하위 분야로 포함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뭐 CPU가 나오고 97년도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고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2020년 이후에 인공지능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또 다른 영역으로 신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고 현재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고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 아무래도 이제 그 과학과에서는 과학과에서 말하는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했을 때 문제를 탐구하고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 이 국립국어원의 사고력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문에서는 이 사고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식적인 인지 과정이라고 사고력을 정의하고 있고요. 밑에 하단에 이 가장 패러다임적인 그런 형태는 판단이라던가 추론이라던가 아니 개념을 좀 더 형식화한다던가 아니,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혹은 궁리는 이제 생각하고 궁리한 힘 이쪽에 좀 매핑이 될 것 같습니다.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숙고, 뭐 고찰, 궁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용어가 지금 국내에서는 사고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영문에서는 좀 더 광의적으로 좀 넓은 범위의 사고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아이디어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상상력까지 이 사고력에 포함된 형태입니다.